얘를 만든 사람이 우리 프로그래머와 사용자한테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어떻게 제공해 주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공해 주는 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제공해 줍니다. 파일 탐색기, 그 다음에 작업 제어, 작업 관리자 이런 것들,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사람한테는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운영체제가 다루고 있는 하드웨어를 모니터링 해볼 수도 있고 관찰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프로세스를 사람의 의도에서 OS가 알아서 스케줄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이 프로세스를 그냥 끝내버려요. 강제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더 폭넓은 거는 어쨌든 운영체제의 존재 이유는 그 위에서 동작하게 될 프로세스들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실행이에요. 결국 그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운영체제의 서비스라는 것은 프로그램에게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어떤 뒤에서 배울 그런 이 기능들이 어떤 식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했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경험까지 정도는 최소한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 OS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윈도우즈 지금 여러분 다 쓰고 있습니다. 리눅스도 어쩌면 이미 쓰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리눅스 사용법을 한 2주 내지 길게는 3주 정도 수업에다가 업로드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용법이라고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자 이거 눌러봅시다. 이 버튼 누르면 메뉴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우리 수업에서 하지를 않고요. 그런 게 지금 설치됐잖아요. 설치되니까 화면 나오죠. 하면은 이제 주요형 바닥 같은 화면 나오고 뭐 명령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거 넥스트에서 이제 하려는 사람, 한 사람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 여는 거고 탐색기, 파일 탐색기 여는 거고 당연히 알 거예요. 기능들이 좀 낯선 메뉴들은 이제 그때마다 필요하면 이제 해보고 그걸 수업에 나온 건 아니고요. 리눅스 베이직에서 리눅스의 기초 사용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운영체제라는 거 운영체제는 그런 목적에 만들었는데 운영체제는 어쨌든 프로그램 혹은 사람, 사용자하고 인터랙션을 합니다. 사용자한테 컴퓨터라는 하드웨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자, 그러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기본적인 환경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소개를 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것으로서는 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는 이제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쉘을 얘기하면서는 운영체제라는 것이 사람, 인간을 수용하는 방법, 인간을 대하는 방법하고 인간이 운영체제를 대하는 방법 이걸 오늘 앞부분만 로그인만 얘기하고 뒷부분은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인간을 대하는 방법까지 얘기하고 사람이 운영체제를 대하는 방법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쉘을 얘기했죠. 그래서 로그인, 파일 이 정도가 로그인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로그인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일단 요즘 세대에는 컴퓨터를 인터넷을 통해서 다 컴퓨터를 쓴다 하면 무조건 이건 인터넷이니까 인터넷이 되지 않는 컴퓨터는 의미가 없는 컴퓨터니까 그리고 인터넷을 쓰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다 로그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대부분 네이버에 아이디를 만들어서 로그인, 다음에 로그인. 이거는 안 물어봐도 되겠죠. 로그인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 보통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때는 다 통칭을 한 겁니다. 다 하드웨어 다 해가지고 서비스, 우리들이 얘기하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관문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통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데 있지만 어떤 데는 티켓을 끊고 들어야 되고 어떤 데는 티켓뿐만 아니라 자기 신분증까지 보여줘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죠. 그래야지만이 관리가 되죠. 이 어떤 관공서의 서비스를, 관공서의 서비스를 그냥 누구나 아무나 가서 그냥 뽑아가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즉 로그인이라는 것은 어떤 서비스를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밝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 그 로그인하기 위한 정보는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이거다라고 알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이제 프로그래머들 또 컴퓨터를 이해하고 또 운영체제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했죠. 운영체제가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인식하는 어떤 방식, 절차가 이 로그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뭐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드리면, 여러분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에서 로그인이 있죠. 요즘은 또 윈도우도 다 로그인하니까, 옛날에 없었는데 윈도우도 사실 다 로그인하죠. 로그인하고. 그래서 내가 이 컴퓨터를 사용한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고 내가 웹 브라우저를 하게 되면 내가 브라우저를 실행시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짐작하기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컴퓨터는 사람 하나하나를 구별할 수 있구나. 사람을 구별한 이후에는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기준하고 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느냐, 이 사람이 파일을 만들었느냐,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거는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엄밀히 얘기하면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는, 다시 한번 내려가 보죠. 컴퓨터는, 이 그림 제가 수십 번 그려봤죠. 이거예요. 컴퓨터는 결국 이겁니다. 이거기 때문에 컴퓨터 윤활은 100%, 이건 99.9%도 아니에요. 100%의 모든 일은 CPU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킴으로써 일어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OS가 사람 자체를 알고서, 사람이라는 객체가 존재하고서 거기서 계속 뭐가 파생된다 라고 얘기한 거는 틀린 게 된다. 컴퓨터 시스템 내에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이라는 건 없고, 뭐가 있느냐? 하드웨어 외에 동적인 것, 움직일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건 그건 곧 프로그램, 프로세스, 요것만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그인이라는 절차가 이렇게 이제 컴퓨터 세상에 있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컴퓨터는 이렇게 동작하지만 이 컴퓨터 시스템을 이제 활용하는 거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아까 제가 이제 관공서의 신분증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어떤 사용 패턴, 인간의 어떤 개념에 맞게끔 어쨌든 모든 기계는 운용이 돼야지 인간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사람하고 이 컴퓨터 시스템 사이에 매개체를 만들어야 하는, 연결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로그인 과정이에요. 이게 그럼 어떤 일을 해주느냐? 사람이 로그인 하더라도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람이라는 객체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OS를 딱 하게 되면은 유저 아이디 객체를 이렇게 만들고 하게 돼요. 실제 프로그램 할 때는. 근데 이제 개념상으로 항상 프로세서가 생기는데, 마치 내가 사람이 뭔가를 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별을 하고, 이 사람이 실행시킨 프로그램과 이 사람이 실행시킨 프로그램이 충돌하지 않게 보호해주고, 이런 말을 저도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로그인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누가 실행시킨 거냐라는 표시만 해주는 게 로그인입니다. 로그인하면 사람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뭔가 실행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로그인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로그인 네임을 하면 여러 개가 이렇게 식별 번호가 있는 거고, 이 프로그램을 이 식별 번호가 실행했다라는 것만 여기다 태그, 표시만 해준 거예요. 그리고서 이 컴퓨터 시스템은 여전히 이 프로그램 이렇게 프로그램들만 그냥 섞여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그인이라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일부, 각각의 프로그램들, 거의 대부분일 텐데,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이 프로그램을 누가 실행시켰는지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OS는 아니죠. OS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서, 얘가 실행시킨 프로그램과 얘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여기서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 여기도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하드디스크에는 크롬이라는 크롬.exe 하나만 있겠지만 실행을 내가 여러 번 시키거나 다른 유저가 로그인을 실행시키면 이 시스템상에는 크롬이라는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크롬을 실행시킨 유저는 1번이고 이 크롬을 실행시킨 유저는 2번이고 이렇게 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운로드한 걸 얘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고 얘가 다운로드한 걸 얘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고 이렇게 OS가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일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파일 보면 내가 만든 파일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내가 만든 파일이다. 또 다른 사람이 이걸 여러 명 있으면 다른 유저가 만든 파일이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파일도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만드는 겁니다. 컴퓨터는 모든 일은 다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 파일을 만드는데 1번인 사용자가 실행시킨 이 프로그램이 파일을 만들면 그 파일은 1번 사용자의 것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쩌면 여러분한테는 더 안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주장하는 바로는 컴퓨터 안에 사람이라는 건 없다. 내가 로그인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에 로그인하고 내 컴퓨터 로그인하고 하니까 컴퓨터 안에 그 사람, 유저 아이디랑 캡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뭔가가 파생되는 것처럼 마치 이걸로부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로그램의 실행과 종류와 데이터를 만들고 파일을 만들고 하는 거는 나중에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긴 하겠지만 어쨌든 OS부터 시작된 프로그램들이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들이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단지 로그인하는 걸 거쳐가 로그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얘 프로그램에 실행시킨 어떤 기호를 표시만 해도 있는 거죠. 1, 2, 3, 4 표시만 해도 겁니다. 단지 사람한테, 우리 인간들한테는 그 1, 2, 3, 4가 사람인 것처럼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기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어쨌든 이제 만들어주기 1번, 2번, 2번, 3번 이런 과정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걸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이 이제 로그인이라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로그인한 과정 중에 필요한 거는 로그인 네임과 암호, 로그인 네임과 암호를 운영체제죠, 사실. 내가 로그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실행한 프로그램이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로그인하는 것은 운영체제한테 내 로그인 네임과 내 암호를 입력으로 줍니다. 입력으로 주면은 운영체제는 그걸 알아가지고 맞는지 매칭을 하고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냐? 프로그램 하나를 실행시켜줍니다. 운영체제. 프로그램 하나를 실행시켜주는데 그 프로그램이 내가 최초로 실행한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실행된, 내 번호로 실행된 최초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추가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은 똑같이 그걸 실행자, 유저를 이 크롬이라는 데서 크롬이라는 프로그램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크롬이 파일 탐색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 탐색기에도 1번 사용자가 실행했다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커널이 로그인 네임과 암호가 맞는지를 매칭을 해본 다음에 맞으면 최초로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시켜주고 커널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더블 클릭한다거나 엔터를 친다거나 하는 것들은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계속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실행하는 유저의 아이디만 같은 번호로 유지가 됩니다. 바로 이때 최초로 실행하는 프로그램, 이게 바로 쉘이라는 겁니다. 쉘은 내가 실행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운영체제가, 커널이 그 사용자가 실행한 최초의 프로그램에서 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쉘을 만들어주는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도 있어요. 크롬 이런 걸 실행시킬 수도 있는데 특별히 쉘을 실행시켜주는 이유는 쉘의 기능이라는 것이 앞으로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런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처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쉘이라는 프로그램이 내 걸로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뭔가 작업을 하고 싶은 거죠. 웹브라우저도 하고 파일도 만들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쉘을 통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부팅했을 때 보이는 그 화면, 그게 쉘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이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윈도우나 맥이나 이렇게 이제 그래픽하게 나오면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쨌든 그것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쉘입니다. 화면. 부팅할 때. 그래서 부팅한 이후에 내가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면 쉘로부터 계속 파생이 돼가지고서 내 프로그램처럼 보이는 거죠.
이때 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걸 만든 게 아니라 쉘이라는 프로그램부터 만들어지는데 똑같이 쉘이라는 프로그램부터 만들어지는데 쉘이 내가 로그인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은 다 내 프로그램이고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파일도 다 내 파일이 되고 한다는 거죠. 그게 컴퓨터가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로그인 네임과 패스워드를 매칭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미리 저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패스워드, PASSWD라는 파일에다가 이 파일을 읽어볼 수 있어요. 이 시간부터 아마 실습 끝날, 한 2, 3주까지는 계속 리눅스 터미널을 열어두고 작업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윈도우즈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거는 리눅스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그냥 사람에게 다 열어놨습니다. 사람이 다 그냥 다 살펴보고 사람이 다 하나씩 세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보여져 있는 그냥 파일로 다 보여지는 거죠. 윈도우즈는 그런 걸 좀 많이 프로그램으로서 감춰놓죠. 사용자를 추가한다 이런 것도 다 프로그램으로 하드에서 추가한다 이런 것도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리눅스는 특징이 시스템 자료들을 다 그냥 일반 파일로서 다 이렇게 오픈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방금 로그인에 관한 배터리로 작업을 하면 일단 이 자체가 쉘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슬라이드 설명이 있지만 쉘은 크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쉘, GUI 쉘, CLI 쉘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요. 초기의 컴퓨터는 CLI 쉘이었습니다. 이런 컴퓨터에서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제가 90년대 초반에만 하더라도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윈도우즈라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맥 또는 아까 저 리눅스 역사 보면 맥 앞에 넥스트라는 OS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넥스트하고 있는 같은데 그 맥킨토시와 넥스트가 GUI라는 이런 인터페이스 쉘을 거의 이제 우리 지구상의 선두자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만 상당히 신기했었어요. 그전만 해도 그냥 리눅스, 아니 리눅스, 유닉스, 도스 이런 커맨드를 쳐서 컴퓨터를 사용을 했었죠. 사람에게 좀 더 편리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내가 움직이고 여기서 뭔가를 클릭한다.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OS가 내가 클릭한 걸 인식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OS에 그 주분투라는 리눅스 OS 주분투 패키지에 있는 이 주분투 쉘, 이 쉘이 내가 더블 클릭한 걸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하드 디스크에서 읽어가지고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되는 거고, 다시 한 거고요. 이제 터미널 에뮬레이터라는 게 이제 고전적으로 유닉스, 리눅스 초기 인터페이스인 이렇게 타이핑으로 명령을 쳐가지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뭘 보려고 했냐면 이것만 보고 하죠. 로그인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에 보면은 로그인의 과정은 사용자 로그인 네임과 암호를 일치시키는 건데 이게 이 정도 명령어는 아직 명령어 소개를 안 했더라도 여러분 따라 할 수 있죠. CD 가오 부자가 보는데 CD etc 패션은 파일이니까 etc 여기 보면은 이것도 그냥 따라서 뭐라는 명령어 패스워드 이렇게 치면은 이거 이제 그 텍스트 파일 우리 컴퓨터에 있는 건 텍스트 파일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거기에
내용들이 적혀 있잖아요. 아마 윈도우즈나 맥 같은 데는 편집기 또는 워드 이런 걸로 아마 내용을 읽어볼 텐데 여기도 좀 그런 게 다음 시간에 아마 살펴보겠지만 그냥 뭐라는 걸 치면 내용을 그냥 화면에다 쭉 올려주는 즉 패스워드라는 그 파일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거죠. 이게 바로 로그인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입니다. 이거 좀 의아하지 않아요?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를 담고 있는 이 파일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면 요즘에 인터넷상에서도 뭐 국민카드에서 사용자 정보 몇십만 명이 유출됐다 이런 거 맞죠? 이런 걸 유출한 겁니다. 이런 비슷한 거. 이건 시스템 이건 아니지만 뭔가 사용자 계정 정보를 유저, 주민도 번호, 계좌번호 이런 것들을 뭔가 파일로 담아놨겠죠. 그래서 관리가 되니까 그런 게 유출되는데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로그인 정보를 이렇게 파일 아무렇게 볼 수 있다. 좀 위험해 보이죠? 그런데 리눅스는 보통 그래요. 좀 그렇고 단지 이제 그게 위험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보면 콜론 표시로 이제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두 번째는 X. 내가 패스워드를 할게요. 그러니까 로그인 네임. 첫 번째 있는 게 로그인 네임, 두 번째 있는 게 패스워드입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이 한 줄 한 줄이 이 컴퓨터 시스템에, 이 리눅스 시스템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들입니다. 여기 맨이라는 사용자, 엘프라는 사용자, 메이라는 사용자, 뉴스라는 사용자, 뉴시라는 사용자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그인 네임, 두 번째가 패스워드. 이게 이제 이것도 초기 유닉스에서는 이게 진짜 이렇게 패스워드 보였었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걸 X가 표시된 이거는 암호화돼 있다는 거예요. 암호화라는 거는 아무리 내가 이 파일의 소유자를 할지라도 내용을 볼 수는 없어요. 암호 키를.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해놓고 보여주는 이유는 이런 게 다 시스템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내용만 살짝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용자를 이제 프로그램에다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고, 로그인이 이제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사용자 로그인, 이 사용자 이름으로 실행되는 맨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이라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 외에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든지 새로운 사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아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사용자가 계속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돼요. 그런데 그거는 그럼 누구 프로그램이냐?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전에 누군가 실행시키고 있었겠죠. 컴퓨터를 처음 켰다면 사용자 없이 이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 사용자, 루트라고 하고 있는 기본 사용자가 실행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 루트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사용자를 위한 최초의 쉘이 하나 실행되고, 그 쉘 상태에서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은 내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 환경. 지금 나만 쓸 수 있는 환경처럼 보여요. 쉘이라는 게. 이 바닥 아래에는, 속에는 기본 사용자와 다른 유저들도 다 있지만 이 쉘 상태에서 나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실행시킨 프로그램은 다 내가 실행시킨 프로그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까 이제 이해를 위해서 그냥 사용자 번호만 들어갈 때라고 했는데 이 관계를 처음 쉘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여기에다가 담아놓겠습니다. 맨 뒤에 있는 거 이거. 이게 바로 뭐냐면 처음 실행시킬 프로그램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눅스는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일을 수정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웹 브라우저를 지정해 놓으면 여러분이 로그인하는 게 웹 브라우저 뜨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는 그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밖에 있는 인간으로 시스템 사용하기 좀 불편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내가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뭔가 다른 웹 브라우저에 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다 쉘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쉘을 넣으면 내 아이디로 만들어진 쉘이 처음 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몇 가지 뒤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거는 홈 디렉토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개인용 컴퓨터면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나눠 쓰는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 컴퓨터 여러 명이 이제 나눠 쓰는 거라면 각자의 이제 자기가 데이터 파일 저장하는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다운로드한 동영상을 내가 함부로 보고 그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게 이제 처음 로그인했을 때 나한테 보여지는 하드디스크 디렉토리라고 홈 디렉토리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설명하는 정보들이 좀 있고 앞쪽으로 쭉 가다 보면 숫자 2개가 있습니다. 1000 매우 중요한 숫자. 앞에 거는 유저 아이디. 어디서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룹 아이디야. 그룹 아이디는 좀 제껴두고 그리고 유저 아이디라고 해요. 제가 여기 로그인 네임이라고 했을 때 그냥 당연하게 로그인 네임 뭔지 알고 있으면서 로그인 네임하고 패스워드하고 일치시켜가지고 로그인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걸 유저 아이디라고 해요. 유저 아이디와 로그인 네임 또는 로그인 아이디 라고 구별하고 있습니까? 그럼 3개 용어를 다 써본 적 있어요? 로그인 네임 이라는 말 써봤어요? 여러분 그 네이버 계정이라고 하나? 계정이라는 말 쓰나? 아이디라는 말은 안 쓰나요? 친구가 아이디 하려고 말해요? 아이디? 사용어. 네.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아이디. 그럼 사용자 네임. 사용자 이름이란 말을 오히려 더 안 썼겠네요. 아이디라는 영어 사회가 돼가지고. 사용자 아이디 영어로 뭡니까? 유저 아이디죠. 그걸 여러분이 뭐라고 알고 있었어요? 누구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통용해서 씁니다. 다시 또 얘기하죠. 지난 시간부터. 컴퓨터에 진짜 구체적인 정확한 용어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편의에 따라서 그냥 막 섞어 쓴다. 그런데 우리 컴퓨터를 배운 사람들은 배운 티를 내야 되죠. 그래서 정확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구분도 리눅스 시스템에서 이렇게 하고 다른 시스템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구분해야 돼요. 이름은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로그인 네임이라고 하는 개념과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개념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아이디는 다 로그인 네임입니다. 바로 이름이죠. 문자, 글자로 되어 있는 로그인 네임. 로그인 네임 혹은 유저 네임. 네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적어도 운영실태 시간만큼은 유저 아이디라고 얘기하면은 어디 가서 자기 넥스트 그런 IM 이런 식의 그 네임을 로그인 네임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유저 아이디는 숫자입니다. 뭐냐면 어떤 숫자냐면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유저를 가리키고 있는 어떤 번호라고 했죠. 로그인 네임 이걸 적어주면 될 텐데 굳이 숫자 하나를 더 같은 겁니다. 하나의 로그인 네임에 하나의 유저 아이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간 세력을 하면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컴퓨터 시스템에서도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내 이름이 있지만 중복될 수도 있고 또 길어지죠. 그리고 또 숫자로만 뭔가 계산 시스템에서 숫자로만 됐지 않으면 또 체크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그 주민들 순서대로 소팅하고 이런 데는 좀 에러점이 있겠죠.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컴퓨터 마찬가지예요. 같은 건데 같은 개체를 가리키는데 로그인 네임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거의 안 하지만 한 시스템에서 중복되면 허용을 안 하도록 이렇게 해서 안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절대로 유저 아이디는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죠. 그냥 1년 되게 1000일, 1002 이렇게 또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로그인 네임의 이제 거의 효용성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유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실제로 여기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때 로그인 네임은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그래서 이게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능 계속 얘기하면서 컴퓨터 시스템은 이제 효율 성능 계속 얘기하는데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메모리 또 저장 공간 적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정리하면 여러 바이트, 수십 바이트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주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숫자로 적게 되면 인티저 하나로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뭔가 비교하고 이게 같은 유저이냐 또는 파일을 하나 내가 지우려고 하는데 내 파일만 지울 수 있지만 다른 유저 파일은 못 지우는 거거든요. 그런 거 비교할 때 유저가 같은지를 비교합니다. 그럴 때 숫자를 비교하는 거는 문자열을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은 이건 100%예요. 리눅스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은 다 로그인 네임과
이름은 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유저 아이디를 보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이디, 수업 내에서는 아이디라고 한다면 항상 숫자를 갖고 그룹은 팀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리눅스 시스템 자체적으로 팀 활동을 진행해요. 그래서 유저, 이 사람을 한 팀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제 뭔가 그 유저들끼리는 서로 충돌이 안 되게 하는데 팀원들끼리는 파일을 같은 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저들끼리는 내 파일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팀원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팀원들끼리는 공유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리눅스 시스템은 유저와 그룹이라는 걸 별도로 유지를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여기에 담고 있다가 맨 처음에는 이제 커널이 부팅이 돼가지고서 커널을 유지하면서 로그인을 해라라는 입력 창을 띄워줍니다. 커널이 띄워주는 거죠. 그럼 내가 거기 로그인 네임을 치고 암호를 치면 맞다라면 커널은 쉘을 만들어주면서 거기에 이 사용자가 실행시킨 거다라고 그 사용자의 유저 아이디를 매칭을 태그를 꼬리표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시스템에서 이 유저의 쉘 환경에서 실행시킨 프로그램은 다 이 유저가 없어요.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컴퓨터가 로그인하는 과정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과 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쉘과 파일을 조금 더 연결을 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쉘이라는 건 사실 양쪽 다 있어요. 사람과 이제 컴퓨터 중간에 있는 건데 로그인 과정이 컴퓨터가 OS가 사람을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면 사람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는 그 방법이 쉘을 매개로 해가지고 파일 시스템. 다음 시간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